네, 고영환의 평양 현미경. 지난주 우리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우리 고영환 원장님께서 미국 출장 다녀오시는 관계로 네. 한 주 쉬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일주일에 그거 꼭 보려고 네. 토요일 아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아유, 너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지난주 못 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네. 오늘 다 탈탈 여기다 털어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미국 출장 갔다 온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통일 관련해 갖고 네. 갔다 오시니까 미국에 상당히 많은 인사들하고 만났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4월 말에 우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네.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가서 보고 느끼시고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이제 어벤져스 독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워싱턴에 가서 뭐 헤리티지, 그다음에 뭐 CSIS, 뭐 하여간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는 거의 다 돌았습니다. 거의 다 돌았고 뭐 한 2년 만에 만난 뭐 아주 정말 얼굴, 인물,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다 만났는데 제가 제일 궁금하게 물어본 게 워싱턴 선언이 한국 측 이니셔티브냐, 미국 측 이니셔티브냐, 그랬더니 미국 측 이니셔티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놀랍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올해 국방부 업무 보고 때 네. 1월 11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북핵 위협이 너무 고도화돼서 네.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그렇죠.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나 그 말씀 그러나 했어요. 확장 억제가 뭐 더 기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미국이 놀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국민들이 근심이 어느 정도 큰 거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랴부랴 이제 뭔가 준비를 하대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뭐 미일 한일 관계 여기서 한일 관계가 제일 약한 고리니까 이제 한일 관계를 풀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3월 달에 만났는데 네. 그것도 미국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정책 작성자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큰 영향을 줘서 네. 그러면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그래서 우리 안보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워싱턴 선언이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선언이나 양국 수반들 정상회담 때는 한 단어 가지고 두세 시간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북한이 핵 공격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즉시적이며 압도적이며 결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한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내고 결국은 기존의 70년 한미 동맹이 핵 확산 억제, 뭐 핵 무기 확장 억제 이거에까지 오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공동 선언이 나오고 네.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공동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핵무기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약속해 준 나라가 없다. 없죠. 더군다나 문서로까지 해준 나라가 없다. 그렇죠. 뭐 나토하고 동맹도 있고 뭐 호주하고 동맹도 네. 있고 일본하고 동맹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터지는가 하면 연애 그 공식 행사 후에 네.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요. 그게 아메리칸 대단했죠? 파이를 부르는데 그 디테일은 뭐 제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생략을 하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노래가 힘든 노래인데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가사를 잊어먹으면 어떡할까.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 전문가들도 네. 아메리칸 파이를 끝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걸 부르는 순간에 조마조마하면서도 봤다가 그 끝까지 부르니까 와, 저 사람 완전 가수다 저거.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들 비롯해서 미국 언론이나 미국 국민들이 심금을 올린 거야. 이렇게까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마음을 담은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이게 이제
얼렁얼렁 타임 뭐 어거 뭐 이렇게 가지고 네. 부르시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뿅 갔네요. 뻑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아 이게 한미 동맹이 정말로 좋아졌다.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난 전문가들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아메리칸 파이하고 워싱턴 선언이에요. 워싱턴 선언.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곁들이는가 하면 내가 또 할 수 없이 문통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뭐 사실은 문재인 와서 정의용 와서 서원이 와서 북한 비핵화 꼭 한다. 정말이냐? 국무부, 국방부, 싱크탱크들에서 안 하는데 비핵화를 안 할 건데 왜 그러냐? 직접 들었다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네. 북한이 비핵화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안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뭐가 어긋나는 게 이상하게 어긋난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폼페이오랑 평양 가서 만난 소리하고 당신네가 우리한테 와서 하는 북한 사람 전하는 북한 다른 목소리가 왜 뉘앙스의 차이가 나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하기 시작했는데 더 불신하게 된 계기는 문통이 외국에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종전선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네.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한마디로 혼란의 멘탈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분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린 지금 유엔 제재를 강하고 뭐 미국 제재를 해서 북한이 핵회담에 나오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북한을 대변해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거의 최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70년 한미동맹사에 예. 문재인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어디 그 뉴스위크인가요? 어디 매체에서 서방 매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런 말이 나왔고 네.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 저 사람이 갑자기 북한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왜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소리를 문재인이가 돌아다니면서 하느냐 이러면서 멘붕이 왔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드리면 북한이 쓰는 용어 중에 조선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러니까 저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핵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이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해갖고 그 개념인데. 예. 그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듣고 가갖고. 예. 저기 정의용과 서훈은. 예. 그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그 의사가 있다. 믿어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바보같이 그걸 덜컥 믿고 저기 뭐 맞습니다.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갔다 그냥 맹탕으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게 이제 또 거기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거의 북한이 주장하는 그대로 뭐 두 나라 사이에 뭐 관계를 정상화한다, 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다, 뭐 쭉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네. 2018년 6월 네. 12일. 그런데 가서 다시 폼페이오랑 평양에 드나들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이 왔습니다. 네. 2월 달에 2019년 2월 달에 왔는데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 아니에요. 알아요. 북한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100%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8, 90%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이라는 게 자기가 가진 것을 어느 정도 내놔야 딜이 되는데 그렇죠. 네. 김정은은 정의용이나 소원 말을 듣고 요거 영변만 내놓으면 되겠지. 그렇죠. 제재가 풀리겠지. 네. 근데 미국이 보건데 요거는 20, 30%밖에 안 돼. 네. 강선이고 무슨 저기 평안북도에 있는 거하고 합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7, 80%는 내야 그렇죠. 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이문에 밟고 장사에 밟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 내놓지도 않고 우리 거 다 내놓으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30% 내놓고 우리 보고 100%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용과 서훈이 미국과 북한 간에서 중재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여기 의지를 저 평양에 그거를 워싱턴에 정확하게 전달도 안 하고 워싱턴에 또 그거를 평양에 정확하게 전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영변 정도만 포기하면 트럼프가 받을 거야. 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중매라는 게 잘 서면 뭐
뭐 떡이 소말이고 네. 못 쏘면 뺨이 네. 섭대라 그러는데 여기 가서 한 말, 여기 가서 한 말이 양쪽에서 다 신임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양쪽에서 결국은 신임을 잃으면서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북한도 굉장히 골인한 거야. 그렇죠. 아니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당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소대가리, 멍텅구리, 뭐 바보, 천치 네. 이런 소리를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노딜이 일어나고 네. 노딜 때문에 제가 조금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한 당정군 엘리트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쵸. 이거는 조금 이따 북한 외교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네. 제가 지금 그래도 제가 명색으로 북한 외교관 15년을 네. 했는데 그 싱하이밍 주한 대사의 그것도 안 그래도 제 원장님 오시면 꼭 예. 이제 또 북한 그 외교관 진짜 15년 하시면서 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많이 몸소 체험을 하셨고 싱하이밍 이게 원장님이 보실 때는 뭐 어떤 포석, 어떤 의도, 어떤 배경 이렇게 보십니까? 흔히 뭐 어떤 분들은 이 개인 의견이다. 이건 중국 당과 정부 시진핑 의견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외교관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럼요. 본국의 훈령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도 본국의 훈령을 받지 않고는 이런 행동 못합니다. 못하죠. 예.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시진핑이나 중국 외교부장이나 외교 국무위원 왕이 같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허락을 안 받고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하면 우리 중국 청나라 말기, 네. 우리 대한제국 말기, 네.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와서 네. 우리 내정에 얼마나 난폭하게 간섭을 했습니까? 그 20몇 살짜리가 그랬어요. 20몇 살짜리가. 그게 들어와서 지나가는 사람 말 채찍으로 사람들 네. 우리 한국민들 때리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외교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외교관계 맺으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 이번에 가서 워싱턴 가서 대한제국 공사관 봤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도 청나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지 말라. 예.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갔다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맞아요. 가서 미국하고 관계를 네.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때 청나라가 굉장히 난폭하게 간섭을 했거든요. 그렇죠. 원세계가. 우리나라 외교권도 자기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게 현 시대의 원세계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그렇죠. 세계 6대 7대 군사 강국이고 우주 G7이죠. 예. 그리고 G7에 들어가 G8에 들어간다는 네. 나라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제일 센 천조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친한 친구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왜 중국이라는 대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 중국이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 내정 간섭입니다. 이게. 내정 간섭이죠.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런 거는 이렇게 제가 외교관이면 중국 주재 대사가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중국에 해로운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네들이 미국하고 관계 강화시키는 건 이해할 만한데 그래도 중국은 이웃이니까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외교 용어죠. 그게 외교 용어예요. 이게 그 완전히 중국이 반대쪽에 베팅하는 건 뭐 중국이 패배 쪽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하는데 또 저는 더 열받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15분 동안 이렇게 하고 읽었는데 네. 그냥 중국 입장을 쭉 읽었는데 네. 그걸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손을 올려놓고 그거를 야당 대표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격은 어디가 있고 우리나라 외교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근데 사실은 내정은 미국도 싸웁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는데 국정을 벗어나서 국익과 관련하고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싸움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국경에서 딱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 격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했는데다가 제대로 반박을 안 하고 또 뭐 연가포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가서 방문해서 뭐, 예. 뭐 그렇게 한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야당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바보 같은 놈들 팁에서 왜 갑니까, 근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상호성이 있어서 그렇죠. 냉각시킬 때는 냉각을 시키고 저기서 큰 소리로 나올 때는 우리도 큰 소리로 맞춰놓으면 물밑에서 정부끼리 작업을 해서 예.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때 그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음. 정부하고 여당은 이렇게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내정 간섭이다, 뭐 대사가 할 발언이냐, 대사는 두 나라 사이 가교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느냐, 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집권 여당은 아니더라도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서 중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중국 가서 방문을 하고 이러면 거기서 뭘 알겠습니까? 아, 여기는 갈라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나라구나. 예. 여론을 충분히 갈라놓을 수 있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입장을 내려먹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의도한 바는 뭐겠어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 밀착하는 것을 자기들 쪽으로 좀 땡겨내겠다. 그 심산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결과는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한미일 삼각협력 더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한국민들이 반중 정서에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아뜨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자국 주재, 중국 주재, 중국인들, 네. 한국 주재, 주재원들, 한국인들 당분간 만나지 마라. 네. 자극하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이게 이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도 중국 외교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 외교가 저는 이 말하는 거 듣고 이 자료 나온 거 보고 싱하이밍 대사 이야기하는 거 자료를 저도 뽑아왔는데 막 우리 그 어떤 기념 사업회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그게 당신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 보고 네. 아, 이 사람은 중국 인민 해방군이다. 중국 대사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중국 외교부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중국 언론이 왜 이런 걸 감쌀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길들이기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구부러들면 다시 청나라 때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근데 있어요. 이번에 깨끗하게 제가 봤을 땐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고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들 딸을 키우지만 왜 동북 역사공정, 그렇죠. 발해가 자기네 거다, 아, 예. 뭐 고려가 어떻고 고구려가 어떻고 김치를 차오파이라고 네. 뭐 김치를 자기네 거라 그러고 한복을 자기네 거라 그러면서 완전히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자꾸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동시에 저렇게 난리를 치니 한국민들도 아 이거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일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뜨겁다. 이거 잘못하다가 한국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바로 그죠. 그런 거가 중국한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여기 한국 담당 외교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연구를 제대로 않고 그냥 뭐 문재인 다루듯이 다루면 대충 뭐가 나오겠지.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섣부르게 덤볐다가 윤 대통령이 그거 하면 딱 물러나고 뜨거워하고 문재인처럼 물러납니까? 오히려 더 해버리면 더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제까지 한국에 와서 제일 제가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문통이 중국 가서 네. 공식 연설에서 네. 중국은 큰 산이고 네.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네. 그럴 때 제가 진짜 분노했거든요. 네. 네. 북한은 중국 경제의 거의 95%가 예속돼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라도 압록강 밑으로 흐르는 친선 송유관을 끊으면 끊어버리면 북한 군사기계가 멈춥니다. 멈추죠. 전기도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식량, 섬유, 심지어 인민군 군복까지도 다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에 구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온 북한 외교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죠.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이나 조선인민군에
뭐 황색바람을 반대하고 네. 뭐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 중국 외교관들이 외교부에 쫓아와요.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황색바람. 아니 황색바람은 당신에만 있는 거냐? 그리고 당신네가 지금 대국주의를 하냐? 우리 대국주의 안 한다. 그럼 당신네가 아니다. 당신이 지배주의 하냐 지금? 우리 지배주의 안 한다. 그러면 지배주의가 아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외교관들이 중국 대사나 참사, 공사 참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우리 정계, 우리 언론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삿대질을 하고 이런 식의 대사가 중국 평양에는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북한 대사는 차관급을 보내는데 우리 한국에 국장급을 보내잖아요. 국장급 처음에 올 때는 사실 부국장부터 시작하고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평양 주재 중국 대사는 최소한 국장급이고 네. 그냥 보통은 부상급을 보내는데 서울에는 부국장급을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솔직한 말로 네. 뭐 몽골 대사 갔다 와서 뭐 국장급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히 떠나기 전에 직무는 외무성 부국장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아서는 정말 정치는 국경에서 멈추고 네. 우리가 정부나 특히 정부의 힘을 합쳐줘서 중국이 다시는 우리에게 근육 자랑을 못하고 못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똥똥 합쳐서 이렇게 해야 중국이 우리를 평등하게 호혜적으로 대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을 쏘아 올린 자기들 말로 천리마 예. 그거 잔해를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예. 중국과의 치열한 쟁탈전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죠. 그렇죠. 그 공해니까 예. 먼저 보고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임자인데 임자죠. 우리가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쾌거입니다. 이것도 캐거고 네.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교관들하고 주재관들한테 절대 한국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네. 게 이게 좀 더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그렇죠. 이건 정말 어떻게 네.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그렇죠. 이를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중국이 멈칫하는 건데 멈칫하는 거죠. 저는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꿔야죠. 바꿔서 정말 한국을 호혜적으로 대하고 대등하게 대하고 외교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중 관계가 제대로 옳은 길에 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꼭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근 보면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가요? 네. 고위급 북한 외교관 본인 또는 가족들의 탈북을 한다.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 예사롭지가 않다. 이게 일종의 연쇄 현상으로 번져가는 거 아니냐.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저 정도로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동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외교관 사용 15년 하시고 또 원장님 스스로가 이제 자유세계로 망명을 해 오신 분이니까 그런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이제 오신 분들을 만났고 이제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뭐 몇몇은 이제 국가기관에 들어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초기에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그거를 보면서 북한 당정군 엘리트들이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3번씩이나 만나서 네. 해결이 안 됐으니 네.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제 끝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2019년 말에 당중간에 전원회의 열어서 뭐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길을 네. 김일성이가 60년, 70년 전에 내놓은 소리를 다시 꺼내는 걸 보면서 이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좌절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몇 명이 오고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몇 명이 대사대리급이 오고 무역대표급이 와서 네. 몇 명이 한 5손가락쯤 되는 사람이 왔는데 5년 동안에 네. 다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그렇죠. 대우를 안 해줘서 이 사람들이
몽땅 기초생활 수급생활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아, 근데 공사판 전전했다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대사 대리를 한 사람들이 그리고 무역 대표를 한 사람이 소금 강산에 가서 소금을 캐고 아. 저기 신안이랑 가서 신안, 저 소금을 전라남도 신안. 신안 가서 소금을 천일염을 캤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탐색을 하잖아요. 외교관들이 탐색을 할 때 미국 갈까? 한국 갈까? 유럽에 그렇죠. 갈까? 이게 그렇죠.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관 정도면 되면 그 네. 나라들에서 받아주거든요.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제 나가 있는 뭐 국정원 요원들이든가 누구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마음 놓고 오라. 대한민국 당신들을 환영한다. 환영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조사만 딱 끝내고 다 당신 나가시오. 이제 당신 나가서 알아서 하시오. 나와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는 멸시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멸시라도. 조롱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소원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온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략연 같은데 한 사람도 받질 않았고 결국 두 자리 숫자 있던 사람들이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줄였어요. 그게 진짜 박대를 했네, 박대를 했어. 박대를 하고 울분에 차 있다가 그다음에 작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사 대리급 하는 사람들이 와도 무역 대표 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들어가고 다른 국가기관에 들어가고 이게 금방 또 신문을 통해서 북한 외교관들한테 퍼진 거예요. 예, 예. 해외에 있는 북한 주재관들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근데 정말 다시 이야기를 다시 잠깐만 돌렸다 오면 그 서너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분노했던 게 어부 2명이 온 거를 강제로 북송시켜서 3일 맞아요. 만에 처형하게 만든 거. 맞아요. 이거는 북한 2,500만 북한 주민들한테 죄를 지은 거다. 죄 진 거죠. 예. 이거를 우리는 언제든지 계산을 할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뭐 당신들 뭐 일자리 그리고 잘하고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자문위원 받아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전략위원 같은 데도 뭐 전략위원 연구원장님도 만났지만 이 온 사람들 다 받아들이겠다. 예. 이런 말씀 우리가 직접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결국은 주재관이나 외교관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약간 주저주저하고 약간 좀 좌절하던 사람들한테 희망이 생긴 거야. 아, 그러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고위 탈북자들에 대한 이 뭐라 할까 대접하는 거 어떤 식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 이게 달라졌다는 걸 알고 다 아는 거죠. 아. 다 알면서 그러니까 2017년도경에 온 탈북민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북한 외교관들이나 주재관들이 한 발은 평양에 한 발은 서울에 들고 있다. 이랬는데 노딜 이후에 서울 쪽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연쇄 탈북이 일어나고 결국은 울라디보스토크에서 외교관 부인하고 아들이 그렇죠. 탈출했고 네, 탈출했고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또 소유럽에서 이제 참사관이면 고위급입니다. 이게 그렇죠. 거의 뭐 우리로 말하면 부의사관, 서기관 되는 사람이 그렇죠. 결국은 가족하고 탈북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또 탈북해온 몇 명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은 너무 힘들다. 사람들 자꾸 죽인다. 그리고 6년 동안 억눌렸던 거 들어가면 이제 조사를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사람들을 요긴하게 쓰고 있다. 네, 중용을 이러니까 한다. 이게 이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정권 교체가 낳은 굉장히 중대한 변화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하나의 행동이 북한 주재관들과 외교관들은 물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김정은 지도부와의 관계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죠. 2,500만 북한 주민들과 당정군 엘리트는 다 제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좋아 뭐 네. 김정은 뭐 대화하겠으면 하고 네. 우리 담장 구상으로 너네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네. 어쨌든 당정군 엘리트들을 오면 받아주고 예. 어쨌든 대우를 해주고 예. 탈북민들 오면 이제는 보내지 않는다. 예. 절대로 보내는 일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황해남도 광령군에서 배 타고
뭐 9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고 그렇죠. 외교관 주재관들이 줄을 서서 오고 오고.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당정군 엘리트들한테 희망의 등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뚝 선 거죠. 그러겠네요. 그 앞으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비짓이 네, 나비 효과. 폭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우리 원장님 또 이거저거 또 여기 벌써 30년 전에 왔던 고참 선배로서 그분들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예.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정말 조국 통일에 뭔가 든든한 역할을 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예. 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셔야 뭐 되겠네요. 오는 사람들이 거의 후배들이 많고요. 음. 지금은 제 앉았던 사무실 옆에 책상에서 일했던 사람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좌우 정부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네. 초심을 가지고 5년 정도는 마음이 아플 거다. 가족, 친척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한 5년만 견뎌내면 정말 대한민국 살만하다. 그리고 목숨 걸고 왔으니까 우리 목숨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일을 위해서 뭔가는 하자. 네.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